방정식을 하기 앞서서 이제 방정식, 항등식부터 구분해야 되잖아. 자, 등호를 포함한 식. 이걸 등호라고 말하잖아, 그렇지? 등호를 포함한 식, 등호가 포함된 식, 이 실현식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통틀어서 방정식도 있어. 등속. 등식이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이 등식 중에서 어떤 게 있죠? 크게 두 가지.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주로 많이 다루는 방정식도 있고. 근데 방정식 아니고 또 다른 거 하나 있다, 그렇지? 그게 뭐지? 항등식. 항등식.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항정식이라고 헷갈리나? 자,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는데 알 뜻을 알아야지. 항등식부터 먼저. 항등식은 뭘까? 같으나 말 그대로 항상 등호가 참이되는 식이야, 그렇지?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그리고 예를 들면 x에 대한 항등식이면은 0 곱하기 x는 0 이런 꼴이면 돼. 자, x에 2를 집어넣어도 이쪽은 0이고 이것도 0이니까 같아지고 2를 집어넣어도 맞지? 웃지 말고 왜? 재밌어? 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지?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게 항등식.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거 방정식. 방정식은 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나, x값이? 아니요. 어떨 때만 성립하는지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지? 예를 들어 2x는 4 이런 게 있어. 그럼 이때 x는 뭐를 집어넣었을 때면 참이 돼? 2를 집어넣었을 때만 참이 돼, 그렇지? 그래서 얘는 x가 2일 때 그때만 뭐가 되죠? 이 식이 참이 된다. 이 식이 성립한다. 나머지는 성립해야 돼? 아니. 나머지는 성립하지 않지. 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의 말뜻은 어떤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참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되기도 하지?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 이거를 방정식.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하면은 그걸 뭘 구하라는 거야? 참이 되는 네. 참이 되는 x의 값,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 해.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해는 아니다. 갑자기 나 그 전직 대통령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써. 해. 그치?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 2차 방정식은 이런 거야. 2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k. 근데 이거는 2차 무슨 식? 2차 식. 그냥 2차 식이야 이거는, 그렇지? 이건 2차 식. 근데 만약 이게 이런 식으로 있어. 부등호가 있어. 그럼 2차 부등식. 부등식. 그렇지.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이게 y라고 썼어. 그럼 뭐가 될까? 2차 함수.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거는 2차 방정식이니까 뭐 어떤 상수를 써도 되고 상관없어. x 제곱만 없어지지 않게끔. 근데 보통 이제 다 정리했을 때 이런 꼴일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근데 2차 방정식 이거의 근이 해랑 근이랑 같은 말이잖아, 그렇지? 네. 해가 근이 뭐라고 할까? 숫자 편한 거. 한 근이 1일 때 그때 k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사실은 방정식의 말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또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뭐가 되는 x값? 참이 되는 x값이야. 그러면은 이 근이 1이라는 거는 x가 1일 때 이 식이 뭐가 참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x에다가 1을 우리가 대입하면 이거 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 이 전체 식이 참이 돼야 되니까 1을 대입하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k가 0이 될 거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5 이렇게 풀 수 있잖아.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차 방정식 이런 거는 잘 푸는데 2차, 3차, 4차 물론 이제 2차까지는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3차부터는 우리가 귀찮으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고차 방정식 이렇게 말을 할 거야. 자, 기본은 1차와 2차를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앞에 배우기 전에 2차 방정식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배웠지? 바로 직전에 뭘 배웠을까? 인수분해. 인수분해 배웠다, 그렇지? 인수분해를 할 줄 알면은 2차 방정식이든 고차 방정식이든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면 다 풀 수 있거든.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 말로 얘기해보자. A 곱하기 B가 0이야. 그럼 우리가 저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A랑 B랑 곱해서 0이야.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A는 0. A가 0이면 0이겠지. 근데 A가 0이 아니더라도 누가 0이면 돼? B. B가 0이어도 돼. 반드시 둘 다 0이어야 되나? 그건 아니지. 그럼 뭐라고 쓰는 게 맞을까? 그리고라고 쓸까? 또는이라고 쓸까? 또는. 그렇지. 또는. 이렇게. A가 0 또는 B가 0. 둘 중에 한 놈이 아무거나 0이면 된다. 그렇지? A, B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그렇지?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또는이라고 말을 써. 근데 또는이라는 말을 쓰기 싫을 때는 수학에서는 이 콤마라는 기호가 또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자,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은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뭘 할까? 마이너스 5는 0. 이거에 해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저 식을 인수분해. 인수분해해서 뭐 곱하기 뭐, 이 괄호 곱하기 괄호, a 곱하기 b는 0꼴로 고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고쳐주면 되니까. 근데 우리 이제 많이 해서 알 것 같아. 요 부분이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면서 더해서 4가 되는 수. 5랑 1인데 누가 마이너스여야 될까? 5가 마이너스. 그럼 이 식은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a가 0, x 빼기 5가 0, a가 0 또는 b가 0이라는 거는 x 빼기 5가 0이거나 또는 x 더하기 1이 0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x는 뭐가 돼? 5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2차 방정식이 해가 2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1차식 몇 개로 곱하게 되겠어? 2차니까 당연히 2개 나오지, 그렇지? 정상적이면은 2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 나와야 되죠? 2개. 1차 방정식은 해가 1개. 그럼 3차 방정식은? 최대 1차식 몇 개 인수분해 될 수 있어? 그러면 해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3개. 그 차수만큼 해가 나올 수 있다고 쳐요. 이해했어?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풀이 하는 방법인데 제일 첫 번째 방법. 방금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어떤 방법이 있지? 이렇게 푸는 방법을 뭐라고 말할까? 줄여서 그냥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라고 할게. 요거까지는 되겠다, 그렇지? 첫 번째 설명을 했으니까 이런 내용은 될 것 같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 두 번째 거 우리가 제곱근도 배웠는데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풀이. 오늘은 요 세 가지만 좀 확실하게 할 거야. 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풀이. 물론 인수분해 해도 되겠지만 인수분해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볼게. x제곱은 9가 있어요. 자, 똑같이 x제곱은 9가 있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세요. 그럼 어떻게 풀면 돼? 얘를 넘겨서 x제곱은 x제곱 빼기 9가 0. 한쪽이 이렇게 0이 되게 만들었을 때 이거 아니면 이거 0이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니까.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해는 뭐가 돼?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3 두 가지 나오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자, 근데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그거야.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 이제 루트를 배웠으니까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된다는 소리 한마디로. 자, 어떤 수 x를 제곱하니까 9가 나오는데, 진호야, x를 제곱해서 9가 나왔어. 그러면 제곱하기 전에 x는 얼마일 수 있을까? 플러스 3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을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힘들게 이렇게 인수분해 하지 않고 어떻게 해도 되냐면, 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야. 우리 루트 9라고 쓴다, 그치? 근데 루트 9가 3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더라고. 이해했어? 자, 인수분해를 해도 되는데 쌤이 이거 한번 다시 해볼게. 저 식도 한 번만 더 해보자.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 있어. 근데 이쪽 편이 제곱이 되게 만들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뭐의 제곱이 되게 이런 걸 완전 제곱식이라고 말하잖아, 그렇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런 공식을 알아야 될 것 같아. a 더하기 b의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뭔가 만들어져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게끔 뭐의 제곱이 되게끔 만들고 싶어. 그럼 요 뒤에 있는 숫자가 얼마여야 될까를 추측해야 돼. 근데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쌤이 이따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4였다면 만약에 플러스 4였다면 이만큼씩은 뭐가 될 수 있지? x 빼기 2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 플러스 4였다면 여기가, 그치? 근데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플러스 4를 이쪽에 더했으니까 이쪽도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더해주면 이 관계 지금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치? 똑같은 거잖아. 자, 그럼 이제 이만큼은 이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돼. 이 마이너스 5는 넘어가면 뭐가 되죠? 플러스 9가 됐지, 그치? 그럼 얘를 이 제곱분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곱을 떼는 순간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가 되듯이 얘도 그러면은 제곱을 떼는 순간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럼 x 빼기 2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야. 그럼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3 아닌가? 예. 맞지? 그러면은 한 번은 뭐가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5고 또 한 번은 마이너스 1. 그래서 해가 이렇게 두 가지 나오더라고. 저 식을 인수분해 해도 되지만 이렇게 2번 방식으로 완전 제곱꼴로 고쳐서 풀 수도 있더라고. 이거를 우리는 제곱분의 성질을 이용한 풀이다 이렇게 말을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 자, 근데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지금 중요한 거 근해 공식이라는 거 드디어 배우는 거. 들어는 거 봤지?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 있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유도할 수 있더라도 매번 유도하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듯이 1초도 안 돼서 떠올라야 되니까 근해 공식을 먼저 써줄게. 자,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고 물론 당연히 a는 뭐가 되면 안 돼? 2차식이어야 되니까 이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 0은 되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치? 그때 x의 값을 근이라고 말하자. 참이 되는 x의 값을 그 x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 x는 조금 힘들지만 처음에는 힘들어. 근데 많이 쓰니까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절대로 까먹지 않을 거야.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처음에 복잡해 보이지? 근데 너무 많이 써서 쌤 군대 갔다 왔는데 쌤 주민등록번호를 까먹었어. 근데 저거는 안 까먹었어. 거짓말 아니다, 진짜다. 너희가 만약에 이과 공부를 해서 공학을 전공하든 과학을 전공하든 그렇게 대학을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저거는 절대로 까먹어지지 않을 거야. 너무 많이 썼어. 자, 한 번에 그냥 쭉 나와야 돼. 알았지? 한 번에 쭉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이거 유도하는 거를 하는데 실제로 쓰는 걸 한번 해보죠.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유도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를 할게. 똑같이 이렇게 생긴 식이 있는데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답은 5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나왔고 방금 전에 이거 풀었는데 나왔잖아, 저렇게. 이번에 근해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자, 이 근해 공식이면 저기서 저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0일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a, b, c라고 하는 이 a가 얼마지 여기서는? 1. b는? 마이너스 4. c는? 5. 그러면 x의 값을 바로 풀자고. 2a분의 야. 그럼 뭐가 되죠? 2 곱하기 a니까 2가 된다,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야. 그럼 마이너스 4가 b인데 또 마이너스 b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 ac. 그러면 4 곱하기 a가 1이고 c가 5니까 20인데 마이너스 4
아 여기 마이너스 5구나. 미안. 여기가 마이너스 5다. 그치? 그리고 또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20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이다. 그치? 루트 36은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네. 다 6이 되겠지. 그치? 그럼 2분의 10이거나 또는 2분의 얼마일 거예요? 마이너스 1 되는.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약분해서 5가 되든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어떨 때는 이게 루트 밖으로 안 나오기도 해. 그럼 루트 그대로 놔두면 돼. 알겠죠? 이렇게 해서 답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럼 저거 외워야 되겠다. 그치? 어떤 게 제일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 때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인수분해를 해서 푸는 게 제일 빠르거든. 그치?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풀고 그 다음에 지금 3학년 때는 주로 이제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많이 물어보는데 실제로는 이거 안 써. 나중에 바로 근해 공식. 인수분해 안 되면 바로 근해 공식으로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지금은 그 과정이니까 둘 다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한 번만 우리가 풀어볼게. 한 5분 정도 될 거야. 근데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게 옛날에 서울대 문제였어 그냥. 근데 많이 못 썼다고 하네. 옛날 시절에 시험은 그냥 이거를 외워서 푸는 거에 의미를 많이 두는 시험이에요. 예전에 학력고사 이럴 때. 근데 이제 막상 주관식으로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많은 사람이 뭐 잘 쓰지는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한번 해보자 이거.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거야. 너희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a는 0이 아니고. 자, 근데 아까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걸 다시 한번 풀어볼게.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요만큼 상수는 놔둘게. 2차식, 1차식 부분에서 두 개의 항을 뭘로 묶냐면은 2차식의 이 개수 a로 묶을 거야. a.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여기 뭐가 될까? x. a분의 b x가 돼야 맞죠? 그쵸? 공간을 좀 놔둘게. 그 다음에 상수는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놔둘게. 됐지? 여기까지?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잘해야 돼. 요 x 앞에 있는 이 개수의 절반이라고 한다는 거는 곱하기 2분의 1을 했을 때가 절반이 되는 거지. 그치? 절반이 얼마죠? 곱하기 2분의 1을 한번 해봐. 뭐가 돼? 9호까지 같이 플러스 2a분의 b. 됐어? 됐지? 이렇게? 근데 얘네들을 뭐 하냐면은 이 절반을 한 숫자를 제곱할 거야. 제곱하면 뭐가 되죠? 이거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되지. 그치? 그래서 그 4a 제곱분의 b 제곱,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근데 더하면 갑자기 식이 달라지잖아. 변하지 않으려면 그 바로 뒤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네. 똑같이 빼주면은 전체 식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요 순서를 잘 생각하자. 알겠지? x 앞 우선 최고차를 여기 상수 놔두고 요만큼 해서 a를 묶어서 식을 쓴 다음에 그 다음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뺀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이 식이 이게 괜히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쓴 이유가 이거야. x 플러스 이거의 제곱이 된다고 항상. 봐봐. 이거 앞에 거 제곱하면 얘가 되죠. 뒤에 거 제곱하면 얘가 되죠. 그 다음 가운데 2 곱하기 이거 하면 이거 전개하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거 더하기 좀 완전 제곱식 전개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2a분의 b의 제곱. 근데 얘가 약분해서 a분의 bx가 나오고 얘는 4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의심하지 말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네들의 절반을 써놔. 어차피 밑에다가 또 이 식을 써야 되니까. 그치?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얘는 필요가 없네. 요만큼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치? 그럼 얘는 필요가 없는데 그냥 나갈 수는 없고 분배해서 나가야 되잖아. 앞에 a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를 분배하면은 a가 밑에 한 개 약분 되겠지. 그치? 약분돼서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더하기 c는 0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이거 능이라고 하면 좀 그러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그대로 남겨둘게. a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얘를 넘기면 뭐가 될까? 4a분의 b 제곱이야. 근데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c가 되는데 얘랑 통분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c는 4a분의 마이너스 4ac지. 그래야 약분해야 마이너스 c가 되잖아, 그렇지? 그거를 분모를 맞췄으니까 마이너스 4ac 위에 올려서 써도 되겠는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a로 나눠야지, 그렇지? a로 나눠야지. 그러면은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이거 a로 나누면은 a분의 1이 될 테니까 뭐가 돼? 4a 제곱분의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아까 했지 이거 x 제곱이 9면은 x는 어떻게 된다고? 풀마 루트 9가 된다고, 그렇지? 그럼 이 제곱 떼면은 x 플러스 2a분의 b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될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4ac. 근데 4a 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오면 4는 뭐가? 2. a는 a 제곱은 a가 양수면 그대로 a가 돼서 나오겠지만 a가 음수면 마이너스겠지, 맞지? 어찌 됐든 간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되는 거니까 플러스로 나오든 마이너스로 나오든 부호만 반대로 써지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래서 얘가 2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써진다. 그럼 다 했네. x는 이제 얘가 이렇게 넘어갔어. 그럼 얘도 분모가 2a잖아, 그치? 근데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b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뒤에 있는 분자는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식이 만들어지더라고,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오늘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스스로 이거를 그냥 A4 용지에 안 보고 한번 쭉 풀면 돼. 그러면 어떤 복잡한 숫자로 나오더라도 다 할 수 있어. 됐어? 근데 아니야. 오늘은 여기까지. 근의 공식까지만 따질게, 알겠지? 다음번에 근의 개수랑 두 근과 개수의 관계랑 이런 거는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할 텐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이니까 간단하게 여기까지. 요거를 다시 한번 지금 책에 있는 거 좀만 연습해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